우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낡고 초라한 집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 집의 지하실로 볼 일이 있어 내려가는 것을 아내가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그 고양이도 날 따라 가파른 층계를 내려왔다. 난 그 고양이 때문에 하마터면 거꾸로 나뒹굴 뻔했다. 난 갑자기 흥분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난 나도 모르게 손도끼를 집어들고 그때까지 날 억누르던 어린애 같은 공포심마저 잊어버리고 고양이를 도끼로 내리치웠다. 만일 내 생각대로 제대로 내리쳤다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손을 들어 말리는 바람에 내 손길에 그만 멈칫했다. 난 이렇게 간섭을 받자 악마도 당하지 못할 만큼 경노에 휩싸였다. 난 말리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고양이 대신 아내의 머리 항복판에 도끼를 찍어 넣었다. 아낸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이 무서운 살인이 끝나자 난 곧 신중하게 이 시체를 감출 방법을 찾기에 골몰했다. 하지만 낮이건 밤이건 이웃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밖으로 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릴 생각도 했다. 지하실 바닥을 파내고 그것에 시체를 파묻어 버릴 생각도 했다. 아니면 그냥 뜰에 우물에 던져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상품처럼 커다란 상자에 담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인불시켜 집에서 짊어지고 나가게 할 수는 없을까? 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보았다. 결국 난 그 어느 것보다도 훌륭한 방법이 떠올랐다. 시체를 지하실 벽에 집어넣고 발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사제들이 자기들의 희생자를 벽 속에 놓고 발라버렸다는 기록도 있지 않은가? 마침 우리 집 지하실은 그런 목적엔 안성맞춤이었다. 벽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채 최근에 회치를 슬쩍 한번 했을 뿐 습기찬 공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굳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장시경 연통과 난로가 있던 벽 한쪽 튀어나온 부분을 메워 다른 곳과 똑같이 보이게 해놓았다. 그곳의 벽돌을 드러내고 시체를 집어넣은 다음 완전히 발라버리면 된다. 누가 보아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너무 쉬운 일인 것이다. 과연 내 짐작대로였다. 난 새 지렛대로 손쉽게 벽돌을 떼어내고 시체를 조심스럽게 안쪽 벽에 세워 버티어 놓았다. 그런 다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원래대로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 그리고 모르타르와 모래와 머리칼을 얻어 조심스럽게 석회를 반죽했다. 이렇게 종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새로 쌓아 올린 벽돌 위에 석회를 골고루 발랐다. 일이 다 끝나자 난 이제 다 마쳤다는 뿌듯한 만족감을 느꼈다. 벽은 조금도 손을 댄 것 같지 않았다. 난 바닥에 떨어진 티끌 하나까지 낱낱이 주었다. 난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다. 자, 그래도 난 헛수고를 한 건 아니야. 다음에 할 일은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인 그놈의 고양이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찾으면 죽여버리는 것이다. 만일 그때 그 고양이가 내 눈에 띄기만 했다면 그 운명은 단번에 끝장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활한 짐승은 지난번에 내 분노와 사나운 태도에 겁을 먹었는지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불길한 고양이가 없어져서 내가 얼마나 홀가분하고 통쾌하고 안도감을 느꼈는진 도저히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사람들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고양이는 그날 밤새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래서 난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처음으로 하룻밤 내내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그렇다. 분명 살인을 했던 죄악감이 내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날 괴롭히던 그놈의 고양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난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던 그 괴물은 이 집에서 영원히 달아났다. 이제 두 번 다시 그 고양이를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자 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난 별로 내가 저지른 죄가 두렵거나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도 않았다. 두세 차례 신문을 받았지만 별 문제 없이 척척 답변할 수 있었다. 집을 수색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내 앞날엔 행복만이 남은 것이라고 난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를 죽인 지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경찰들이 한무더기 하시 몰려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찾아본들 숨겨둔 시체를 찾을 리는 없다.
난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나에게도 함께 아내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경찰들과 함께 집안을 구석구석까지 뒤졌다. 지하실엔 3번인가 4번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난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든 아이처럼 조용히 뛰고 있었다. 난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지하실을 여유만만하게 돌아다녔다. 경찰들은 완전히 의심이 풀려 집을 떠나려 했다. 난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난 승리의 표적으로 한마디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내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인해두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난 끝내 참지 못하고 층계로 올라가는 경찰들에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 의심이 풀려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앞으로는 좀 예의 있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집은 구조가 아주 썩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 아무 이야기나 마구 지거려내고 싶은 격렬한 욕망에 휩싸였다. 난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참 잘 지어진 집이죠? 무엇보다 이 벽 말인데. 아니, 여러분 벌써 돌아가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 벽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견고한지. 이렇게 말하면서 난 완전히 흥분했다. 그리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들고 있던 작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바로 그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하나님, 악마의 그 독리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내리친 벽에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무덤 속에서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짓눌린 채 간간히 끊어지는 소리였다. 그런데 곧이어 그 소린 도저히 사람의 소리라고 믿을 수 없는 길고 높은 끊어지지 않는 아주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죽은 자와 그 파멸에 깊어 날뛰는 악마의 목구멍에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지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공포와 승리가 반씩 섞인 울부짖음이었다. 난 정신이 아득해지며 반대쪽 벽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층계 위 경찰들도 한동안 공포와 놀라움에 사로잡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 억센 팔로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벽은 곧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미 썩어 들어가 핏덩어리가 말라붙은 시체가 모두의 눈앞에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엔 시뻘건 입을 찢어져라 벌리고 하나뿐인 눈을 커다랗게 부릅뜬 그 무서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내가 살인을 하도록 감쪽같이 끌어들이고 지금은 그 비명소리를 질러 날 교수들에 유인한 그 고양이 말이다. 난 이 괴물을 구멍 속에 시체와 함께 놓고 그대로 발라버렸던 것이다. 섬뜩한 광기와 파멸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형식으로 보여준 에드가 앨런 포의 명작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만들어낸 세계문학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오로지 글 쓰는 일로만 생활하려 한 미국 최초의 전업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전에 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불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은 고아로 자랐으며 대학에 가서는 돈이 없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자신도 40세에 명확하지 않은 미스테리하게 많은 추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1844년에 출판된 검은 고양이는 같은 해 출판된 고자지라는 심장과 함께 대단히 인상적인 광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소설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과 감명을 동시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포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특이한 정신의 작용, 초자연적인 현상, 기괴한 범죄 등 평범하지 않은 주제들이 치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한 의문과 공포의 이야기가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고 독자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검은 고양이는 에드가 앨런 포의 섬뜩하고도 기이한 이야기의 대표작이며 영미문학의 범위를 넘어 세계 문학사 속에서도 최고의 단편소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장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에드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심리와 공포 분위기를 검은 고양이로 상징한
추리소설의 원조 에드가 앨런 포의 마지막 유언은 주여 제 불쌍한 영혼을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세고 괴팍하며 남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한 천재적 작가의 광기가 유언에서도 보이는 듯하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